안녕하세요. 에디터리 책장터리 에디터리입니다. 오랜만에 돌아왔죠. 벌써 이렇게 더운 여름이 되었는데요. 그간 도서전을 준비하느라고 그에 맞춰서 저희의 신간, 인생의 작은 숙련가를 위한 감정사전을 출간하기까지 열심히 달리느라고 조금 늦었습니다. 이 감정사전은 도서전에서 아주 뜨거운 반응을 보였는데요. 7월에 서점에서 만날 수 있으니 기대해주세요. 짜잔! 2025 서울국제도서전 선정 한국에서 가장 재미있는 책으로 저희 유유 출판사의 김글의 엄마만의 방이 선정되었습니다. 와! 그 유유에서 낸 책으로 이렇게 큰 상을 받게 돼서 너무 기쁘고 작가님과도 축하를 나누었는데요. 특히 서울국제도서전에서 그 문재인 전 대통령 내외분께서 오신 상황에서 시상식을 멋있게 하고 또 상패도 받고 이런 것들이 너무 뿌듯한 그런 하루가 되었습니다. 엄마만의 방을 아직 못 읽어보셨다면 이번 기회에 한번 만나보세요. 그럼 지금부터 에디터리가 도서전에서 무엇을 샀는가? 정말 많이 샀습니다. 다른 부스를 돌아다니기에 전혀 시간이 없었는데도 그 틈틈이 제가 이제 콕콕 찍어서 다녀왔습니다. 주로 저와 인연이 있는 친구들이 하고 있는 출판사나 또 혹은 제가 꼭 사야 되겠다라고 생각했던 우리 작가님들의 책, 신작을 챙겨오느라고 움직였었는데요. 첫 번째 책으로 꽃에 맺힌 김군, 이 책입니다. 사이즈가 엄청 크죠? 이게 0에서 100세 그림책이라고 보림 출판사에서 나왔는데 이 책이 아까 이야기한 한국에서 가장 재미있는 책, 이 시상식이 열렸을 때 한국에서 가장 아름다운 책이었던 것 같아요. 이 그림책이 선정되어서 그 자리에서 그 작가님의 어떤 수상 소감도 듣고 10년간 이 책을 만드셨다고 해요. 그리고 보시면 정말 아름답습니다. 네. 그래서 이 책이 왜 한국에서 가장 아름다운 책으로 선정이 되었는지 알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더불어서 중간에 아코디언북으로 펼쳐지는 아주 아름다운 책이었답니다. 가격은 좀 있지만 꼭 소장하고 싶은 그런 책이 아닐 수 없었습니다. 두 번째 책으로는 유유희가 입주해 있는 플랫폼 P의 이웃 출판사 분들의 부스를 다녀왔는데요. 첫 번째로는 한국의 남자가 너무 많아서 라우더북스의 첫 책이고요. 쟁쟁한 작가님들 민지영, 정재윤, 임소라, 미역의 효능, 유시은, 들깨이팔 만화도 있고요. 소설도 있습니다. 한 권에 이제 다양한 6편의 이야기를 담고 있고 이렇게 표지에 비밀이 있는데요. 한국의 남자가 너무 많아서 이것을 감추기 위해서는 표지를 반대로 한국의 땡땡이 너무 많아서 이렇게 표지를 다시 씌울 수도 있는 그런 예쁜 책입니다. 작업자의 사전을 또 디자인했던 강혜림 디자이너님이 이 책의 디자인을 또 해주셨는데 뭔가 이렇게 굉장히 속 시원할 것 같은 그런 한 방에 있을 책이라서 너무너무 기대가 됩니다. 다음 책은 주주배 북스의 가족으로 만나 친구가 되었습니다. 이 책은 서간문을 엮은 책인데요. 너무 신기하게도 이 서간문을 나눈 분들이 바로 며느리와 시어머니라는 관계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특히나 이 주주배 북스를 운영하고 있는 대표님, 주주배 휴먼이라고 주로 이제 닉네임으로 활동하시는데 이분과 이제 64년생 시어머니 분의 어떤 이야기가 담겨 있을지 이 교환일기와 이 관계가 너무 궁금해서 한번 읽어보고 싶었습니다. 해파리북스에서 책 2권을 사왔는데요. 한 권은 해파리북스의 첫 책이자 너무 귀여운 그림책입니다. 고양이가 되고 싶은 강아지 이야기가 있다고 하는데 아직 제가 이야기를 또 펼쳐보진 않아서 그냥 이 표지 안에 있는 고양이 그림과 강아지 그림만으로 너무 귀여운 거예요. 이것도 차근차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해파리북스 대표님의 직업이 소설가입니다. 이 대표님의 소설이 북다, 교보문고의 브랜드죠. 이 출판사에서 나왔는데 스토리대상 대상 수상작이기도 하고 이 여름에 가장 잘 어울릴 스릴러 공포소설이라고 해서 너무 재밌겠다, 흥미롭다.
그래서 이 책을 사면서 이렇게 또 사인도 받아온 노간주 나무였습니다. 다음으로는 유유히 출판사와 인연이 있는 작가분들의 신간을 또 열심히 찾아갔는데요. 도서전의 하이라이트죠. 도서전에서 늘 신간을 발표하시는 수신지 작가님, 귤프레스에서 반장으로서의 책임과 의무 5권을 가져왔습니다. 네. 작가님께는 꼭 이렇게 사인을 또 직접 받을 수 있어서 너무너무 매 권마다 기대되는 세레머니 같은 건데요. 돌아가면서 한 권 한 권마다 주인공이 바뀌는데 이번에는 연두가 이렇게 앞에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어떤 갈등과 또 감정 요구가 있지 이 책이 또 저에게 7월에 쉬면서 읽을 만한 좋은 책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임진아 작가님의 진아의 희망곡. 이 책은 정말 오래 기다려왔어요. 작가님이 블로그에서 자신의 어떤 좋아하는 노래와 함께 엮어주는 이야기가 너무 뭔가 저의 잊었던 감정들을 또 떠올리게 하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기다려왔던 건데요. 마음산책에서 출간이 되었고 재밌는 부분은 A사이드, B사이드 이렇게 차례가 되어 있고 강인원이 부릅니다. 영어 선생님, 김현식이 부릅니다. 여름밤의 꿈 이런 식으로 그 이전의 어떤 추억과 학창 시절과 또 어린 시절의 추억과 이 음악을 들었던 그 라디오에서 신청곡이 흘러나오던 그 시절 그때 이야기를 재미있게 읽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희 유유 출판사의 첫 책 소설가라는 이상한 직업의 장강명 작가님의 신작 몸 좋은 미래가 동아시아 출판사에서 출간이 되어서 냉큼 가서 사고 그리고 작가님 사인회도 있었기 때문에 저도 번호표를 배부받고 사인을 또 직접 받고 왔습니다. 이 먼 좋은 미래는 너무 기대되는 르포르타주인데 지금 AI 시대가 도래했는데 바둑계에 먼저 2016년에 알파고가 이제 이세돌 기사를 이긴 그런 사건이 있었는데 그 사건이 바둑계를 어떻게 뒤흔들었는지 지금의 바둑계는 어떻게 되었는지 그 먼저 온 미래를 10년을 한번 인터뷰하고 탐구해보는 그런 책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더욱 기대되는 먼저 온 미래입니다. 터틀넷 프레스 사업일기2가 나왔습니다. 도서전 책마을에 처음 참가한 터틀넷 프레스 부스에 들려서 김보희 대표님에게 응원을 보내면서 어리둥절 2년차를 이제 샀고요. 2년차라고 하면은 저도 지금 현재 2년차 이제 3년을 향해 가고 있는데 그 시간들이 또 얼마나 공감이 될지 천천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스위밍꿀 황예인 대표님이 혼자서 꾸려가고 있는 출판사이기도 하고 강혜림 디자이너님께서 또 여기 스위밍꿀의 담당 디자이너로서 활약을 하고 계신데 민음사TV에서 배출한 정기연 편집자님이자 소설가님의 첫 소설집이 나왔죠. 쨍한 형광의 귀여운 책가방이 이 이야기가 어떤 걸 담고 있을지 그런 것들을 좀 알려주는 것 같고 슬픈 마음이 있는 사람이라는 제목도 좀 독특한 것 같아요. 마음이 있다라는 말이 어떤 이야기를 주인공들이 등장할지 그런 것들이 궁금해지는 소설입니다. 다다서재, 제가 브래디미 카코 작가님을 좋아하면서 다다서재 책들도 많이 읽고 소개를 해드리고 있는데 다다서재에서 이번에 증여와 관련한 책이 나왔습니다. 우리는 왜 선물을 줄 때 기쁨을 느끼는가. 주변에서도 그렇고 사실 저도 제가 저를 위해서 뭔가를 사주는 것보다 남들에게 뭔가를 줄 때 더 큰 기쁨을 느끼거든요. 뒷표지에 돈으로 살 수 없는 것들이 우리의 일상과 세계를 지탱하고 있다라고 하는데 그게 진실일 것 같고 어떤 철학을 갖고 있는지 이 이야기를 또 한번 읽어보려고 합니다. 저희 집에서 이제 버드피딩을 하면서 새들을 좀 가까이 두고 있었는데요. 제가 찾아 헤매던 외서가 나왔더라고요. 뒷마당 탐조클럽. 탐조에 관심을 가지면서 탐조와 관련된 책을 내면 참 좋겠다라고 생각하고 새에 대한 어떤 책들을 좀 관심 있게 보고 있었는데 코쿤부스는 벌써 이렇게 두껍게 책을 냈고요. 이 책을 사니까 막 많은 걸 주시더라고요. 티코스터, 종이로 만든 뒷마당 탐조클럽. 이 그림을 그리신 윤예지 작가님하고 같이 탐조를 한 적도 있었는데 이 그림도 너무 귀엽고요. 네. 그리고 이 안에 있는 이제 그 사파들을 가지고 포스터도 주셨고 이렇게 새들이 또 귀엽게 있는 엽서도 주셨습니다. 이것들은 제가 종종 보거나 혹은 붙여놓거나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뒷마당 탐조클럽의 가장 큰 특징은 왜 이렇게 두꺼워졌는가 하는 부분인데
이렇게 보이시나요? 원서의 이미지와 이제 번역한 이미지를 같이 배치를 하신 거예요. 원서의 한 페이지가 이제 한국어판에서는 2페이지가 돼버린. 그래서 이렇게 두꺼울 수밖에 없다라고 이제 특별히 이제 설명을 해주셨고, 원서의 아름다움과 함께 즐길 수 있는 책이 되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 책 이거 벗겨보면 저희가 필사책에도 썼던 누드 사철 제본입니다. 그래서 쫙쫙 펴지는 두꺼운 책이지만 즐겁게 읽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너무너무 기대되는 책이고요. 그리고 느린 서재 1인 출판 또 대표님이 이렇게 귀여운 책을 내셨는데, 행복은 슬며시라는 책이고 에세이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컬러풀한 사도 책이었군요. 그래서 또 재밌게 읽어볼 수 있을 것 같고, 네, 강아지 이 아이와 함께하는 어떤 귀여운 일상이 펼쳐질지 궁금합니다. 저희 유유희가 상암에 사무실에 있을 때 저희 바로 옆방이었던 롤러코스터에도 다녀왔습니다. 아까 그 뒷마당 탐조클럽과 같은 부스를 운영하고 계셨고, 그 안에 이제 신작 내 자폐 맞고요 코미디언도 맞습니다 라는 이 책이 나왔네요. 그 스탠드업 코미디언의 이야기가 즐겁게 있을 것 같아서 재밌게 읽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티 출판사에서 계속 읽기가 나왔습니다. 데니 샤피로의 계속 쓰기가 마티의 어떤 또 스테디셀러가 되었고, 그 책을 너무 좋아하는데, 그 책을 옮기신 한유주 번역가님께서 계속 읽기라는 책을 냈습니다. 여기에 부제가 기억하지 못해도라고 돼 있는데 너무 만말인 거예요. 제가 늘 어떤 책이었더라? 결말이 어떻게 되었더라? 이런 것을 잘 기억하지 못하지만 계속 읽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책을 많이 읽으면 그걸 다 기억 못하는데 어떡하냐라는 얘기도 많이 종종 물어보시는데, 근데 기억하지 못해도 괜찮더라고요. 그냥 저의 무의식의 어딘가에 그 책의 어떤 이미지나 또 혹은 그 안에서의 문장 혹은 저에게 다가왔던 것들이 감상으로 남아있기 때문에, 네, 기억하지 못해도 끝까지 읽는 것들, 계속 읽는 것들, 그런 자세가 중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오랜만에 소설가의 에세이로 즐겁게 읽을 것 같습니다. 한국에서 가장 재미있는 책, 엄마만의 방에 이어서 킬러의 집사라는 책을 또 소개받았습니다. 그 시상식에서요. 우태영 작가님이라고 플랫폼도 아닌 그래픽, 딜리협, 포스타입에서 이 작품을 연재한 이후에 이제 책을 내셨는데, 이 책을 낼 때에도 출판사에서 낸 게 아니라 본인의 출판사를 차려서 이 야자수라는 출판사 이름으로 내셨어요. 네. 책마을에 나와 계시길래 이 1권을 샀고, 그리고 이렇게 사인도 정성스럽게 받았습니다. 어떤 만화의 내용일지 궁금하고 또 재미있어 보여가지고 골라보았습니다. 마지막으로 또 저의 동료 사이드웨이 출판사에서 또 도서전을 맞이해서 낸 신간이었습니다. 표지가 제 마음에 한눈에 그냥 쏙 들어왔습니다. 쉬어도 쉰 것 같지 않은 사람 위한 책. 이것이야말로 저희의 각자의 여름방학에 뒹굴거리면서 읽어야 할 그 책이 아닐까 싶은데요. 정신의학 분야 베스트셀러였다고 하고요. 일본 책이고, 이렇게 또 귀여운 책갈피들을 같이 주셨네요. 이 사이드웨이 출판사가 샛길이라는 그런 뜻이더라고요. 그래서 걱정길만 걷지 말고 때로는 샛길로 가자, 이런 식으로 멘트를 넣어서 책에 끼워주셨네요. 여기까지 도서전에서 산 책이었습니다. 저는 총 19권의 책을 샀고요. 그 외에도 사실은 김혜란 작가님의 신작이나 더 사지 못한, 둘러보지 못한, 제가 놓쳤을 대작품이 있지 않을까, 이런 게 좀 초조해지기도 하는데요. 그렇지만 또 쌓여있는 책탑을 보면 그래, 이것부터 읽어야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여러분들도 이제 지치기 쉬운 여름이니까 시원한 방에서 각자의 자리에서 즐거운 독서를 하실 수 있는 여름을 보내시면 좋겠습니다. 도서전 리뷰 에디터리는 뭘 샀나 였습니다. 감사합니다.